미노스 왕 기억나나? 헤라클레스가 크레타 섬에 난폭한 황소 잡으러 간 적 있었잖아. 그때 이 왕이 바로 미노스 왕이었거든. 미노스 왕은 에우로페랑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어. 에우로페는 페키니아의 공주였거든. 에우로페가 꽃을 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제우스가 보게 되지. 한눈에 반한 제우스는 흰 소로 변신해가지고 에우로페한테 다가가. 엄마야, 무슨 소가 이리 잘생긴 너. 에우로페는 소를 엄청 이뻐해주거든. 그러다가 소 등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크레타 섬으로 납치하지.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자식이 바로 미노스, 라다만토스, 사르페돈이었어. 크레타 섬은 아스테리온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에우로페를 보고 또 한눈에 반하게 되거든. 에우로페는 자기 자식인 미노스, 라다만토스, 사르페돈을 잘 키워주겠다는 아스테리온 왕의 말을 믿고 왕이랑 결혼하게 돼. 나중에 이 세 명은 왕좌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 그때 미노스가 사람들 앞에서 포세이돈한테 빌거든? 포세이돈님, 만약에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으면 그 증거로 하얀 황소를 보내주세요. 하얀 황소? 그래, 내가 한번 보내줄게. 대신 왕이 되고 나면 그 황소 다시 나한테 제물로 바쳐야 된다. 알겠지? 포세이돈이 흰 황소를 보내준 덕분에 미노스는 왕이 되는데 막상 황소를 포세이돈한테 다시 바치려고 하니까 그 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서 몰래 약속했던 흰 소 대신 다른 소를 바치게 되지. 포세이돈은 약속을 어긴 미노스 왕한테 엄청나게 분노했어. 감히 신이랑 한 약속을 어긴다고. 미노스, 복수해 줄 거다. 포세이돈이 어떻게 복수하냐면 미노스 왕한테는 파시파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파시파를 흰색 황소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빚는 거야. 파시파는 황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도 황소의 모습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지. 다이달로스, 나무를 깎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암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결국 다이달로스는 암소를 만들어줬는데 우와, 너무 잘 만들었는 거라. 파시파는 그 나무로 만든 암소 속에 들어가서 결국 황소랑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파시파는 이 황소의 아기를 낳게 되거든.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미노타우루스였어. 미노타우루스는 얼굴이랑 꼬리는 황소 모습이었고 몸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대. 미노타우루스는 자랄수록 흉측해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었던 미노스 왕이랑 파시파는 다이달로스한테 미궁을 만들라고 시켜.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 복잡한 미궁을 만들어 주자마자 그 중앙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버리지. 그리고 미노스 왕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미노타우루스한테 제물로 보냈는데 이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스스로 제물로 위장을 하고 미노타우루스를 없애기 위해서 크레타로 가거든. 미노스 왕한테는 아리아드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게 되지. 테세우스가 미궁에 들어가면 죽을 게 뻔했으니까 그걸 또 지켜볼 수가 없었는 거라.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다이달로스, 어떻게 하면 미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노? 들어가기 전에 실뭉치를 입구에 있는 나무에 묶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실뭉치를 따라서 나오면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미궁에 들어가는 테세우스한테 실뭉치랑 칼을 건네줘. 그리고 테세우스한테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지.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 덕분에 미궁에 있던 미노타우루스를 없애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와서 자기를 도와준 아리아드네랑 같이 도망을 가거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은 엄청 분노하게 되고 그 불똥은 미궁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준 다이달로스한테 튀게 되지. 결국 미노스 왕은 죽은 미노타우루스 대신에 다이달로스랑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둬버려. 근데 이 다이달로스는 뭐든지 잘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미궁에 떨어진 새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날개 2쌍을 만들게 되지. 너무 높이 날면 태양 때문에 날개가 녹아삐고 낮게 날면 날개가 물을 먹어서 분해돼 버린다. 적당히 날아야 된다. 아들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신나는 바람에 태양 가까이로 갔다가 결국 날개가 녹아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마음과 영혼의 여신 푸시케.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 에로스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프로디테한테 시집살이를 엄청 하게 되거든. 그 어마어마한 시월드 이야기 해줄게. 원래 푸시케는 인간이었어. 인간인데도 너무 예뻐가지고 푸시케를 보는 사람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예쁘다고 하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야 될 꽃을 푸시케한테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빛네. 이걸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결국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지. 푸시케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아들 에로스를 부르거든. 에로스, 저 오만한 푸시케한테 사랑의 화살 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었는데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싫어하게 될 수도 있었어. 푸시케를 찾아가가지고 사랑의 화살을 딱 쏠라고 하는데 잠든 푸시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겠는 거라. 인간이 예뻐봤자 하고 갔는데 엄마야 이건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실수로 들고 있던 화살로 자기를 찌르게 돼. 사랑의 화살을 맞고 푸시케를 딱 봤는데 에로스 눈에서 하트가 뿅뿅. 원래 아이의 모습이었던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자마자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삐지. 이래 되니까 에로스는 푸시케를 다른 인간이랑 결혼하게 못 놔두겠는 거라. 그래서 인간들 그 누구도 푸시케한테 청혼 못하게 하려고 마법의 물약을 푸시케의 입술에 떨어뜨려. 그 뒤로 아무도 푸시케한테 청혼을 안 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청혼을 안 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결국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거든.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 처녀는 인간이랑 결혼할 운명이 아니다. 미래의 남편이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데리고 가라. 왕은 깜짝 놀랬지. 근데 푸시케는 달랐어. 푸시케는 신탁에서 이야기한 산으로 갔어.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던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푸시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거든. 눈에 안 보이는 시녀들도 있고 왕궁도 삐까번쩍하고 완전 좋은 거라. 푸시케 남편은 밤에만 찾아오고 잠든 사이에 훌쩍 사라지곤 했지.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푸시케는 남편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라. 여봉,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땡, 탈락. 궁금해하지 마세요. 단칼을 거절하는 남편을 더 이상 쫄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푸시케는 언니들을 성에 초대하게 됐어. 언니들은 죽은 줄 알았던 푸시케가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삐까번쩍한 성에 살고 있으니까 음충실이 질투가 나는 거라. 그래서 푸시케한테 남편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지. 아무래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걸 보니까 괴물이 분명하다. 그 괴물은 네가 방심하고 있으면 바로 네 잡아먹어 빈디.
괴물인 이를 죽이러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선수를 치야 된다. 밤에 남편이 잠들었을 때 얼굴 확인하고 괴물이면 바로 단도로 찔러뿌라. 그날 밤에 푸시케는 언니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단도랑 촛불 들고 자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거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촛불을 딱 비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잘생긴 남자가 쫙! 사랑의 신 에로스가 누워있는 거라. 엄마, 내 남편이 에로스님이었다니 잘생긴 거 보래요. 아, 근데 그때 촛농 한 방울이 남편의 어깨 위로 뚝 떨어지가지고 에로스는 눈을 뜨지. 아, 푸시케,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라네.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을 남기고 에로스는 집을 떠나지. 푸시케는 가출한 남편 에로스를 되찾으려고 시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진작부터 푸시케가 미워던 아프로디테는 곱게 안 도와주거든. 고장지 때문에 우리 에로스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 같아서는 절대 용서 안 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딱 한 번만 봐줄게. 내가 시키는 일 3가지를 해내면 그때 용서해줄게. 첫 번째 미션은 곡물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분류하는 일이었어. 밀, 보리, 콩, 뭐 이런 곡물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저녁까지 분류하라는 거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푸시케는 눈물이 났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로스가 개미들을 보내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거든? 에로스는 비록 푸시케가 미워가지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어. 저녁 때쯤에 푸시케 홍군형 내줄 마음으로 신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룰루랄라 하면서 창고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정리가 다 돼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아프로디테는 에로스가 한 일인 걸 알게 되거든. 에로스 이놈 자식, 이거를 도와주더니 잉? 그러고 두 번째로 시킨 일은 황금양의 양털을 모아오는 일이었는데 이 양들은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난폭한 양들이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또 푸시케가 양들을 찾아갔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푸시케한테 강의 신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그 양들 순해 보이제? 절대 아니다. 괜히 가까이 가면 죽는디. 해가 지면 양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나무둥치나 덤불에 걸려있는 털을 걷어가면 된다. 기다리라. 강의 신이 시키는 대로 기다렸다가 무사히 양털을 가져갈 수 있었지.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미션. 저승세계로 내려가서 페르세포네한테 아름다움을 조금 얻어오라는 거였어. 스틱스 강의 뱃사공인 카론한테 노잣돈으로 동전 한 입 내밀고 케르베로스한테 빵 던지주고 겨우겨우 페르세포네 만나가지고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얻어오는데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말하거든. 절대 그 상자를 열어봐서 안 된다. 알았다 해놓고 또 말 안 듣고 이것도 열어본다? 사실 그 상자 안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잠이 들어있었어. 영원한 잠이 드는 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 그 자리에서 푸시케는 깊은 잠에 빠져끼고 또 에로스가 출동하지. 가지고 있던 화살로 푸시케의 팔뚝을 살짝 찔러가지고 깨우는데 성공하거든. 이후에 푸시케랑 에로스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 푸시케는 신들의 음료 넥타르를 마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 등짝에 나비 날개가 돋아났다더라. 끝! 마널이터 영웅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만큼이나 유명한 영웅이었어.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랑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났지. 아이게우스는 아테네의 왕이었는데 자식이 없었어. 엄청 걱정하다가 결국 신탁을 듣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에 찾아가지.
아폴로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테네로 갈 때까지 포도주 뚜껑을 열지 마라. 응? 이게 무슨 소리고? 아이게우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를 찾아가. 아폴론 신전에 갔는데 아테네로 갈 때까지 포도주 뚜껑을 열지 말라던데 이게 무슨 말이고? 피테우스는 그 말을 듣고 아이게우스의 자식이 영웅이 될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자기 딸을 아이게우스랑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어. 그때부터 갑자기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한테 술을 권하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아이게우스는 금방 취하게 됐고 그날 밤에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랑 결혼하게 됐지. 얼마 뒤에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가 임신한 걸 알게 되거든. 근데 아이게우스는 아테네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 아래에 칼이랑 신발을 넣은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그때 아테네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트라는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테세우스였지. 테세우스는 어린 나이에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칼이랑 신발을 꺼내 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 아테네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악당들 때문이었지. 숲에서 테세우스가 맨 처음으로 만난 악당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아들 페리페테스였어. 페리페테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곤봉을 마구 휘두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는 악당이었거든. 테세우스가 지나가니까 늘 하듯이 또 덤벼들었는데 테세우스는 단번에 페리페테스의 곤봉을 빼앗아 버리지. 그리고 페리페테스가 다른 행인들에게 했듯이 테세우스는 곤봉으로 페리페테스를 한 방에 내리쳐가지고 물리치게 되거든. 이 곤봉 좀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테세우스는 그 곤봉을 상징처럼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 다음으로 만난 악당은 시니스였어. 이 악당은 소나무를 구부려서 그 소나무에 지나가는 행인을 묶어가지고 다치게 만드는 나쁜 악당이었거든. 테세우스도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테세우스한테 당하게 되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벌은 받아야지. 니도 똑같이 당해봐라. 테세우스는 시니스를 물리치고 또 길을 떠났지. 아테네 한번 가기 엄청 힘들다잉, 그자잉? 이번에는 괴물 암돼지가 나오는데 이 돼지 역시 한 방에 물리치고 그 다음 악당 스키론을 만나지. 스키론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발을 씻어달라고 하고 나그네가 몸을 숙이면 걷어차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나쁜 악당이었거든. 이 악당 역시 테세우스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우리 테세우스는 엄청 쉽게 스키론을 제압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지.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는데 악당들이 더 있거든. 어떤 악당이었냐면 그 다음으로 만난 악당은 엘레우시스의 왕 케르키온이었어. 케르키온은 행인들이랑 씨름을 해가지고 지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는 악당이었지. 이 악당과의 씨름 대결에서도 테세우스 승! 마지막 악당은 프로크루스테스였는데 이 악당은 침대에 사람을 눕히고 키가 작은 사람은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침대 크기에 맞추고 키가 큰 사람은 침대 크기에 맞게 몸을 자르는 엄청 잔인한 악당이었거든. 이 악당 역시 테세우스는 한 방에 물리치게 되지. 아테네에서 테세우스는 이미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영웅으로 소문이 난 상태였어. 그 소문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의 귀에도 들어갔지.
근데 아이기우스 왕은 소문의 영웅 테세우스가 자기 아들인 걸 몰랐어. 하지만 왕비 메데이아는 마녀였기 때문에 테세우스가 왕의 아들인 걸 눈치챘지. 테세우스가 아이기우스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내 아들은 어쩌노? 왕 못 되는 거 아이가? 안 되겠네. 테세우스를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메데이아는 곧장 아이기우스 왕을 찾아갔어. 여보, 테세우스가 점점 유명해져가지고 백성들이 당신보다 테세우스를 더 좋아하던데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메데이아는 아이기우스 왕을 설득해서 테세우스한테 독이 든 음료를 마시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아이기우스 왕이 테세우스가 들고 있던 칼을 보고 한눈에 자기 자식임을 알아보고 독이 든 음료를 못 마시게 만들었지. 내 아들 테세우스, 칼 아니었으면 니 못 알아보고 죽일 뻔했네. 미안하다. 계획이 실패하자 메데이아는 아테네를 떠나게 되지. 그 뒤에 아이기우스 왕은 테세우스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 근데 다른 아테네 사람들이 테세우스를 인정 안 해주는 거라.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테세우스는 고민에 빠졌지. 어쩌면 사람들이 내를 인정해 줄란가? 그때 마침 크레타의 미노타우루스한테 곡물로 바쳐지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뽑는 시기가 됐었거든. 테세우스는 자진해서 곡물이 되기로 하지. 그리고 그 뒤는 지난번 미노스 왕 이야기 때 나왔던 것처럼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궁에 있던 미노타우루스 제거하고 실뭉치 이용해서 무사히 미로를 빠져나오거든. 테세우스는 자기를 도와준 아리아드네랑 같이 도망치다가 낙소스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디오니소스를 만나게 돼.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그런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눈치챈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를 떠나게 되지. 테세우스가 곡물이 돼서 크레타 섬으로 갈 때 아버지 아이기우스 왕은 테세우스한테 2개의 돛을 주거든. 테세우스, 여기 흰 돛이랑 검은 돛이 있다. 출발할 때는 검은 돛을 달고 갔다가 미노타우루스 물리치는데 성공하면 여기 있는 흰 돛을 달고 돌아온나. 혹시나 돌아올 때 검은 돛이 달려있으면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할게. 꼭 흰 돛을 달고 돌아오길 바란다. 테세우스를 크레타로 보낸 뒤에 아이기우스 왕은 매일매일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봤어. 테세우스가 흰 돛을 달고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봤다대. 그리고 며칠 뒤에 테세우스의 배가 저 멀리에 보이는 거라. 그런데 돛 색깔이 검은색인 거라. 이상하지? 테세우스 분명히 미노타우루스 물리치고 무사히 도망 나왔잖아. 그럼 흰 돛을 달아야 되는데 테세우스가 여러 모험을 겪다가 깜빡이 삐는 거라. 검은 돛이라니. 내 아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 손에 죽었는가 봐. 슬픔에 빠진 아이게우스 왕은 그대로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게 되지.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돌아오자마자 아이게우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 그 뒤에 아마조네스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거기서 여왕 히폴리테의 동생 안티오페를 사로잡아서 결혼하게 되지. 둘 사이에서는 히폴리토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엄마 안티오페가 죽게 되거든. 안티오페가 죽자 테세우스는 2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노스 왕의 또 다른 딸 파이드라랑 결혼을 하게 되지.
근데 진짜 황당하게도 바이드라가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를 보고 한눈에 반해 삐는 거라. 히폴리토스, 내가 당신의 새엄마이긴 한데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히폴리토스에게 거절당한 바이드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 테세우스의 아내 2명이 모두 목숨을 잃고 얼마 뒤에 친구 페이리투스가 찾아와. 우리 둘 다 지금 아내가 없잖아. 우리 서로한테 좋은 신부감을 구해주자. 기왕이면 제우스 신의 딸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는 스파르타의 헬레네랑 결혼할란다. 나는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 테세우스랑 페이리투스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헬레네랑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먼저 헬레네를 찾아서 스파르타로 가거든. 헬레네를 몰래 납치해가지고 아테네로 데리고 오는데 이때 헬레네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결혼은 못하고 테세우스의 엄마 아이트라한테 맡기고 둘은 다시 길을 떠나거든. 페이리투스의 신부감 페르세포네를 데리러 저승세계에 가게 돼. 테세우스랑 페이리투스는 하데스를 찾아가거든. 하데스, 페르세포네랑 결혼해야 되니까 페르세포네 넘겨주세요. 하데스는 어이가 없었어. 감히 저승세계의 왕인 하데스한테 자기 아내인 페르세포네를 넘겨달라니. 페르세포네를 넘겨달라고? 저승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일단 앉아서 이야기할까? 하데스는 테세우스랑 페이리투스한테 의자에 앉으라고 해. 그런데 이 의자는 보통 의자가 아니었어. 망각의 의자였는데 이 의자에 앉으면 모든 걸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의자였지. 아무것도 모르고 테세우스랑 페이리투스는 망각의 의자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둘은 머릿속이 까맣게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게 됐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수행하러 저승세계로 왔다가 테세우스를 발견하고 구해주게 되거든. 테세우스는 부랴부랴 다시 아테네로 돌아갔어. 근데 가봤더만 스파르타에서 몰래 데리고 왔던 헬레네 때문에 전쟁이 났네. 헬레네를 되찾으려는 스파르타랑 헬레네를 안 뺏기려는 아테네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졌는 거라. 나 때문에 전쟁이 나다니. 도저히 아테네로는 못 돌아가겠다. 스키로스 섬으로 가야지. 스키로스의 왕 리코메데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라. 그래서 테세우스를 반기는 척하다가 절벽에서 밀어버리게 되지. 이렇게 영웅 테세우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테세우스 이야기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